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재무제표 정말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기초편을 다뤘는데 오늘 이제 대망의 마지막 기초편 시간이 되겠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할지 기업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적정 주가 계산하고 그런 거는 뭐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투자 뭐 거기까지 디테일에 가실 분들은 좀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기초로 이렇게 뭐 저희 강의 통해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한번 이제 배운 걸 토대로 해서 내가 이 기업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아, 이 기업은 그래도 뭔가 좀 성장도 하고 우량하구나. 투자에도 크게 문제될 건 없겠구나. 나한테 크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오늘 방송은 들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한 번에 뭐 정말 한 5분? 예,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뭐 기업 분석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쉽고 빠른 기업 분석인데 요 9가지만 아시면 돼요. 생각보다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전혀 많지 않고요. 요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그냥 보고 아, 얘는 이렇구나. 얘는 뭐 합격이다. 좀 불합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정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제 저희가 이따가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 텐데 저희 당사 HTS 3301번 눌러보시면 상장 기업 분석에 들어가셔서 이게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일단 이제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 회사 뭐 하는 회사고 뭐 전자공시로 사실 봐도 돼요. 봐도 되지만 좀 간단하게 보신다면 HTS 기업 분석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거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시가총액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개인 투자분들이 처음에 보시는 게 아, 이 회사는 100원짜리야, 뭐 만원짜리야, 10만원짜리야 이런 걸 보시는데 사실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덩치, 시가총액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제일 커요. 하이닉스가 2등인데 주가로만 보면 하이닉스가 더 비싸죠. 하이닉스는 10만 원이 넘고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2019년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하는데 뭐 가격만 보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오 이거 훨씬 비싼 기업이네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급이 다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이제 회사의 덩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300조 원이 넘고 지금 하이닉스가 아마 한 7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회사의 덩치 차이가 4, 5배 정도 되니까 항상 시가총액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 기업은 이 정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거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항상 보셔야 될 게 매출액. 이 기업이 물건 잘 팔고 있는지, 증가하는지,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증가하는지, 당기순이익, 제가 지배주주 순이익 알려드렸죠. 지배주주 순이익이 늘어나는지, 안정적인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회사에만 투자하라. 자본금 플러스 이익, 잉여금을 우리가 자본 총계라고 하는데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은 당연히 자본 총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부채 비율 되도록이면 100% 이하면 좋죠. 물론 200%, 300%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 중에 급등하는 기업도 많이 나와요. 근데 안정적인 건 이제 100% 이하니까 부채 비율이 좀 안정적인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 그랬죠. ROE가 최소한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죠. 물론 두 자릿수 이상인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노선으로 본 거는 5%예요. 최소한 5% 이상은 돼야만 투자할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 20%, 30%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최소 기준점은 5% 이상인지 체크하시고 PER과 PBR을 보셔야 되는데 뭐 저번에 한번 알려드린 대로 PER과 PBR 보셨을 때 이게 업종 평균과 좀 비교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싼지 비싼지 그걸 평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은 PER이 너무 높아요. 전기차 섹터도 PER이 막 20배, 30배 봤는데 뭐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아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PER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 평가로 했을 때 PER, PBR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아, PER 10배 이상이면 비싸고 10배 이하면 싸다. 이런 논리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속한 업종이 비싼 밸류를 받고 있으면 평가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싼 예,
싼 평가를 받고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유동부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당장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그럼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유동자산이 당연히 더 많아야 되겠죠. 그죠? 유동부채보다. 아, 당장 누가 나보고 지금 돈 갚으라 그래요. 자, 100만 원 빨리 갚어. 이러는데 내가 내 지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 갚을 수 있잖아요. 예, 당장 현금할 수 있는 거. 근데 내 유동자산이 50만 원밖에 안 되면 부도가 나겠죠. 예, 그래서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예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현금 흐름표 뭐 과거에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숙달만 되시면. 자, 그래서 차근차근히 제가 한번 할게요. 자, 처음에 보실 게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기업 개요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저희 3301 화면에 이게 그 보면 예, 이게 LG전자로 좀 돼 있는데 LG전자에 대한 기업 개요입니다. 위쪽은 LG전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 밑에는 실적 얘기 나온 거예요. 실적에 대한 전망. 그래서 LG전자 뭐 다들 아시죠? TV, PC 생산하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만들고 그죠? 그런 것들 하고 있고 자회사로 LG이노텍 있고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 LG전자는 이런 회사구나. 간단히 캐치할 수 있죠. 밑에는 이익에 대한 겁니다. 2009년 2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다. 예. 그리고 판매가 늘고 있다. 실적이나 그리고 뭐 왜 이익이 늘었는지 그 원인도 나타내고요. 최근에 오스트리아 전장회사를 인수해서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까지 나와 있죠. 밑에 단에는 그 이익과 향후 전망을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아, 지금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있구나 이런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가총액. 이게 LG전자 시가총액인데 뭐 한 1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했던 거라 2018년도 6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14조 원이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못 미쳐요. 예, 어쨌든 14조 원. 예, 그래서 LG전자는 이 정도의 지금 가치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반드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상담 많이 받는데 받을 때 이렇게 저도 모르는 기업들 보면 물어보시면 제가 재무제표를 열어봐요. 그러면 정말 적자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 기업이 나중에 상폐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봐서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3301 화면에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위 요 세 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LG전자로 좀 보이는데 자, 보세요. 매출액 이게 분기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그리고 이쪽은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르죠. 이쪽은 확정 실적. 이 옆에는 뭐냐면 이 위쪽에 E자로 돼 있죠.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이건 아직은 먼 미래 얘기입니다. 아직 발표 안 한 거고 우리가 먼 미래 실적을 추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분기로 보시고 예, 보시면 매 분기마다 이 그 매출액이 어쨌든 LG전자 같은 경우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매출액 14조 원, 14조 그리고 2017년 3분기에 15조, 4분기에 16조 예,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익은 좀 들쑥날쑥하죠. 9천억, 6천억, 5천억, 3천억. 근데 2018년 1분기에 1조가 넘었어요. 예. 오, 되게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실 때 분기별로 확인하는 거예요.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이렇게 같이 비교. 왜냐하면 계절성이 있으니까. 그죠? 여름에 잘 버는 기업도 있을 거고 겨울에 잘 버는 기업, 1분기에 잘 버는 기업. 이렇게 계절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전회사랑 3분기가 대체적으로 좀 괜찮아요. 그때 에어컨 많이 팔리니까. 예. 그때 실적이 좀 좋은 편입니다. 2분기하고. 그런 계절성을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은 2017년 1분기랑 비교하시면 돼요. 사실 요 분기보다는 현재 2018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면 2017년 1분기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때랑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어요. 20%. 그죠? 지배주주 순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영업과 상관없이 다른 데서 뭔가 좀 까먹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경쟁력은 영업이익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LG전자의 1분기 실적은 좀 합격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가했으니까 매출도. 그리고 2분기 요 옆에 있는 게 2분기인데 2분기는 전망치예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그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고 2분기는 영업이익이 8,500억인데 그 직전의 2분기랑 비교해 봐야죠. 보시면 매출 증가, 영업이익도 증가. 괜찮죠. 전반적으로 2018년도는 좀 좋은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전자를 내가 이 매출, 영업이익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본 총계. 아까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은 무조건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라 그랬는데 보겠습니다. 자본 총계 지배주주 지분 증가하죠. 매년 증가해요. 그죠? 조금씩이나마 증가합니다. 예, 이렇게 계속 단위별로 증가하죠. 괜찮은 거예요. 부채 비율은 좀 높아요. 예, 178%, 166%. 근데 워낙 돈 잘 버니까 사실 뭐 100% 넘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중요한 건 방향성인데 어쨌든 많긴 하지만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은 들쑥날쑥해요. 왜냐하면 LG전자의 한계가 뭐겠습니까? 스마트폰 사업부가 자꾸 적자가 많이 나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적자가 너무 막 들쑥날쑥하니까. 그래서 이익률은 조금 들쑥날쑥하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한마디로 LG전자의 단점은 스마트폰 사업부 예측이 안 되니까 좀 고객 할인율을 줄 수 있고 ROE는 좋죠. ROE는 한때 뭐 3%까지 빠졌었는데 스마트폰 사업 때문에 보면은 가전이 잘 나오면서 21%까지 늘었어요. ROE만 보면 되게 높은 점수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저 PER, PBR은 11배. 네, 현재 PER은 11배, PBR은 1.44배. 그리고 그 다음에 PER, 이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는 7배. 그럼 되게 저평가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IT 업종들 볼 때 10배에서 15배 정도 사이 주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LG전자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예. 주가는 조금 뭐 상대적으로는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좀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유동자산이 19조 정도 되고 재고자산, 물건이죠. 물건이 5조 8천억. 그 다음에 매출채권, 이제 물건을 납품하고 아직 돈은 못 받았지만 어음이죠. 그게 8조.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3조.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은 한 3조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물건이죠. 물건이고 기타 유동자산까지 현금으로 하면 한 4조 7천억 정도가 당장 현금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물론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은데 이 안에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체크하실 게 현금이 좀 많은지. 그러니까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은 이게 업체에 따라서 약간 현금화가 좀 느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재고도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안 팔리면 그냥 재고잖아요. 현금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9조 원 정도 중에서는 한 4조에서 5조? 5조 정도가 당장 현금할 수 있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동부채는 16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동자산이 19조, 유동부채가 16조. 많죠? 유동자산이. 합격이에요. 돈 갚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단기 차입금은 바로 갚아야 돼요. 3,700억. 유동성 장기 부채는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장기 부채인데 만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짧은 부채로 바뀐 거예요. 이걸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것도 갚아야 됩니다. 이게 1조 4천억. 매입 채무는 내가 이제 원재료를 구입을 했는데 상대방 거래처에다가 현금 안 주고 그냥 어음만 준 거죠. 나 언제 갚을게. 갚긴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지급 안 해도 되는 부채예요. 무이자 부채입니다. 이건 많아도 상관없어요. 돈 벌어서 그냥 계속 조금씩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조 중에서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급하게 갚아야 되는 거는 1조 4천억 정도. 이거 두 개 합치면 1조 5천억 되겠네요. 이거는 좀 급하게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LG전자 현금성 자산이 대충 한 5조 정도 된다고. 충분히 갖고도 남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봤을 때
LG전자는 망할 일이 없죠. 예.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좋죠. 투자활동 계속 투자 합격입니다. 다만 재무활동이 좀 아쉬워요. 이게 마이너스는 좋은데 계속 부채를 좀 이렇게 끌어당겨서 쓰는 것 같아요. 투자할 게 많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요거는 영업활동은 좋은데 투자활동도 좋고 재무만 조금 이렇게 부채를 좀 계속 빌린다는 거, 요거는 좀 아쉽다. 다만 아까 보신 대로 현금이 좀 많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현금 흐름표까지 좀 말씀드렸고, 요게 끝이에요. 끝이고 이제 제가 할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현금 흐름표까지 보여드렸는데, 자, 1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에는 제가 직접 HTS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두 종목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빠르게 보는지. 실제로 그 실전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2부에서 잠시 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